간헐적 단식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려면 최소 16시간에서 24시간은 굶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시작했다가도 12시간이 지났을 때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말하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12시간 공복이라는 시점은 오토파지의 시작점이 아닐지 몰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몸이 완전히 다른 에너지 체계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오늘은 단 12시간의 공복이 몸 안에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일상에서 실천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건강관리법인지 최신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사전환 메터발릭 스위치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NIH와 존스 홉킨스 의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마지막 식사 이후 대략 12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신체가 포도당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서 지방산 및 케톤 기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전환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서양식 식사 패턴처럼 하루 3끼 이상 먹는 사람들은 이 전환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현대인의 식사 패턴은 신체가 지방을 에너지로 쓸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는 셈입니다. 12시간 공복은 그 기회를 되찾는 출발점입니다. 이 대사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체지방을 태운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케톤체, 특히 베타히드록시부티레이트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강력한 신호분자로 작동합니다. 뇌의 신경세포에서는 베타히드록시부티레이트가 BDNF, 즉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BDNF는 기억과 학습에 필수적인 단백질로 시냅스 가소성과 해마의 신경신생에 관여합니다. 동물 연구들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BDNF 수치를 높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 보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에 대한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쥐들은 안정시 심박수와 혈압이 유산소 운동 훈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 효과가 BDNF가 미주신경 활성도를 높이는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역시 12시간 공복의 핵심 효과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세포에 포도당을 흡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사 패턴처럼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인슐린이 거의 쉬지 않고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핵심 병인입니다.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확보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고 이 휴식 기간 동안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2025년 PMC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표준적인 12시간 식사창을 기준으로 이보다 더 짧은 식사 창 프로토콜을 비교했을 때 더 짧은 식사창이 공복 인슐린 수치와 식후 인슐린 수치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12시간 공복 자체만으로도 이미 인슐린 분비 패턴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2025년 프런티지 인 메더선에 발표된 리뷰 논문은 시간 제한 식사가 당화혈색소를 0.35% 개선하고 체중을 35% 감소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함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4년 PMC에 게재된 체계적 문헌 고찰은 13개의 인간 대상 중재 연구를 분석하여 간헐적 단식이 장내 미생물의 알파 다양성과 베타 다양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복 기간 동안 FAECALIBACTERIUMPRAUSNITGII, AKKERMANSIA, MUCINIPHILA, ROSEBURIA 등 건강에 유익한 부티레이트 생산균주들의 풍부도가 증가하는 패턴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AKKERMANSIAMUCINIPHILA는 장점막 장벽을 강화하고 대사 건강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균주이며 FACALIBACTERIUMPRAUSNITGII는 장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공복 시간이 장내 미생물에게는 일종의 환경 재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토파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손상된 단백질과 소기관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세포 청소 과정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동물 연구에서는 24시간에서 48시간의 단식이 지나야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간에서는 최소 36시간에서 72시간의 공복이 필요하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12시간 단식만으로 오토파지가 강력하게 유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2시간 공복의 가치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오토파지는 12시간 공복이 아닌 더 긴 공복의 영역이지만 앞서 설명한 대사 전환, 인슐린 감수성 향상,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 BDNF 및 케톤체 상승, 혈압 및 심박수 개선, 효과는 모두 12시간이라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공복 시간 안에서도 시작됩니다. 오토파지를 목표로 24시간 이상 굶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육 손실, 전해질 불균형, 피로 누적과 같은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한편 2024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서 제기된 8시간 식사창과 심혈관 사망 위험 91% 증가 연구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적 관찰 연구로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없으며 암만성 질환자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든 사람들이 8시간 식사 창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전문가들에 의해 강하게 지적되었습니다. 즉 단식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적게 먹어 결과적으로 짧은 식사 창을 가지게 된 역인과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간헐적 단식을 무조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시간 공복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저녁 식사와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을 1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쳤다면 다음날 아침 8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면 됩니다. 수면 시간 대부분이 이 공복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공복 중에는 물, 블랙커피, 무감미료 허브티 등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허용됩니다. 처음에는 10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12주 간격으로 1시간씩 늘려가는 방식이 적응하기 수월합니다. 식사 시간대는 가능하면 오전 이른 시간에 첫 식사를 배치하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방향이 생체 리듬과 일치하여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2025년 연구에서도 이른 시간 제한 식사가 체지방, 이완기, 혈압, 공복 혈당 개선에 있어 늦은 식사 패턴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성장기 청소년, 당뇨병으로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 섭식장애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실천해야 합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은 공복 시간에 갑작스러운 기립성 어지럼증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2시간 공복은 오토파지라는 화려한 이름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사 전환, 인슐린 감수성 향상,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가, 신경 영양인자 상승, 혈압 및 혈당 개선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12시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면 이미 매일 밤 당신의 몸은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단지 식사 시간을 조금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